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로만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남자가 마음을 확실히 표현하지 않을 때 태도 하나만 바꿔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공유할게요. 나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랄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대부분의 여자들이 실패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도 이야기할게요. 편안하게 듣고 나만의 연애 전략으로 가져가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여성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시간은 쓰는데 연애는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심지어 키스까지 하면서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하는 남자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런 애매한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전략입니다. 바로 태도 하나만 바꿔도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방법이죠. 핵심만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둘째, 그동안 나도 모르게 준 특별 대우를 모두 회수하세요. 셋째, 다른 남자의 존재를 은근히 보여주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그 남자가 먼저 나에게 달려올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남자 심리예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특히 연애에서는 더욱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예쁘고 착해도 나를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옷과 한정 판매 옷 중에 어떤 게 더 갖고 싶어지죠? 당연히 한정 판매 옷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있을 것 같은 사람보다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에게 더 간절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만 온 신경을 쏟아부어요. 연락도 내가 먼저 하고, 만나자는 것도 내가 먼저 제안하고, 답장도 칼같이 빨리 하죠.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나는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있을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얘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안 떠날 거야? 그럼 굳이 지금 연애라는 부담을 질 필요가 있을까? 일단 이대로 유지하면서 편한 관계를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28살 직장인 여성분이었는데요. 회사 선배와 반년 넘게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선배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술도 마시고 고민 상담도 하고, 심지어 그분 집에서 영화도 보면서 스킨십까지 했는데도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태도를 바꿨더니 한 달 만에 그 선배가 고백을 했어요. 도대체 뭘 바꾼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적용한 거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서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거든요. 둘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상처받아서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에 대한 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매력은 느끼지 못하죠. 오히려 역시 얘는 나를 진짜 좋아했구나.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확신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더 강하게 어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남자는 더욱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내가 친구라고 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도 사실 지금이 편해. 연애하면 복잡해지잖아라는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안심하면서 더 편하게 나를 대하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억지로 연기하면 티가 나거든요. 실제로 연애가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고, 연애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치관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해요. 보통 남자들이 연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거든요. 특히 30대 이상의 남자들은 더욱 그래요. 이제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나이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과는 장기적인 관계를 상상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주는 컨셉을 잡아야 해요.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타입이라면 나도 그 시간에 일어났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일찍 일어나서 요가하는데
아침 공기가 정말 좋더라라는 식으로요. 아니면 그 남자가 자기 개발을 좋아한다면 나도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작해보라는 거죠. 어차피 자기 개발이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공통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도 은근히 이런 걸 많이 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취향에 맞춰서 관심사를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남자가 얘가 옛날보다 부담스럽지 않네. 그리고 나랑 잘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기까지는 수비였다면 이제부터는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바로 그동안 그 남자에게 부여했던 특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이켜보세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만 특별 대우를 해주게 되잖아요. 연락도 그 사람 것만 빨리 답장하고 만나자고 하면 다른 약속을 미루고 나가고 그 사람 얘기만 들어주고요. 이런 특권들을 하나씩 회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카톡이 오면 바로 답장했다면 이제는 한두 시간 뒤에 답장하세요. 아니면 아예 어떤 카톡은 읽고도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답장해야 하지 않은 애매한 카톡들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안 읽은 척 하세요. 연락 빈도도 절반으로 줄이세요. 평소에 하루에 10번 연락했다면 이제는 5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도 내가 먼저 제안하지 말고 그 남자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그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 얘가 요즘 좀 다르지? 예전엔 내가 카톡 보내면 바로 답장했는데 요즘은 늦네. 그리고 먼저 연락도 잘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 가져본 적 없는 것보다 가졌다가 잃은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남자는 나를 연인으로 가져본 적은 없지만 특별한 친구로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 사라지니까 뭔가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25살 대학원생이었는데 같은 과 선배와 1년 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선배는 맨날 그분한테 연구 스트레스나 인생 고민을 털어놓으면서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라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한 대로 그분이 태도를 바꿨어요. 평소에 그 선배가 힘들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서 위로해줬는데 이제는 그랬구나. 힘내라고만 하고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선배가 먼저 연락해서 요즘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때 그분이 화 안 났어. 그냥 요즘 바빠서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로 그 선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먼저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자고 제안도 하고요. 결국 2달 뒤에 그 선배가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특권을 빼앗는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할 때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표는 그 남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은 항상 열어둬야 해요. 그 남자가 한번 떠볼까 해서 연락하면 나가서 만나주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는 예전처럼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너무 관심 없는 척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말고요. 이렇게 하면 그 남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해요.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전 같지가 않네.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명확한 것보다 애매한 것에 더 많은 생각을 투자해요. 확실히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애매해지면 도대체 저 사람 마음이 뭐지 하면서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남자는 얘는 어차피 나를 좋아해. 다른 남자한테는 관심도 없을 거야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확신을 깨뜨려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른 남자의 존재를 은근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나 요즘 소개팅 많이 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티가 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려주는 거예요. 저번에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커피 마셨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런데 아직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라는 식으로요. 아니면 누가 선물 줬네. 남자친구들은 왜 이렇게 선물 주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핵심은 나 아니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잠깐, 얘가 다른 남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시점에서 남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주 연락한다거나 꼭 만나야 한다고 한다거나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자기 집에 오라고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마지막 단계를 써야 해요. 바로 그 남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무리한 행동을 할 때 너 나를 여자로 안 보면서 왜 이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는 당황하면서 아니야. 내가 널 아예 여자로 안 보면 이렇게 하겠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때가 바로 기회예요. 그럼 너 나 좋아해라고 직접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역으로 너는 어떤데? 너는 아직도 나 좋아해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절대로 응, 좋아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넌 그냥 친구야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좀 다르게 해야 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표정이나 분위기로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면서 집에 가서도 계속 나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 마음이 뭐지? 좋아한다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 남자는 나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며칠 뒤에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31살 회사원분이 있었는데요. 대학 동기와 3년 넘게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았지만 연애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단계별로 적용하니까 2달 만에 그 남자가 우리 사귀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은 정말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남자에게 100% 통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에게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 남자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나에게 관심이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또는 확신이 없어서 연애를 망설이는 남자에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 그 남자를 원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가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나는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결과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존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지거나 비굴해질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내 매력을 어필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분명히 진정성이 중요하지만 그 진정성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을 때는 조금의 전략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이 방법들의 핵심은 결국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던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혀가면서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물론 결과는 보장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결과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연애 노하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